자, 정치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현지 실장의 이력을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산림청장이 은사였고 그 인연으로 인사 추천을 했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고요. 산림청은 허위다라는 입장입니다. 워낙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저런 주장들을 하려면 사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실제로도 무슨 대학의 은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은사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도 이번에 국감 때 딱히 그렇게 뭔가 할 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과 계엄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네. 그리고 지금 100일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아마 국감이 치러질 때는 뭐 4개월이 좀 지나고 이런 시점일 텐데 명절이 네. 지난 이후에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딱히 지금 임기 초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격가지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의혹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프레임들을 좀 짜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좀 약간 애잔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른 수건을 짜봐야 이제 제가 볼 때 나올 물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뭔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지금 이제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국민 경제에 따른 어떤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더 크게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쳐다보고 또 그것을 또 잘한다면 응원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봐봐. 박수산 씨. 네. 대한민국은 지금 안으로는 내란 척결해야 되고 그렇죠. 밖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의 운명이 걸린 관세 협상을 해야 그렇죠.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매불쇼 김현지라는 이름 처음 내가 거론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김현지에 올인했다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니, 김현지 이번에 이제 그 부속실장이 됐는데 네. 여기에 지금 올인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비서관은 최근에 원래 이제 총무비서관이었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었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옮겨졌냐면 대통령실의 소통을 좀 강화하려고 원래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변인을 2명으로 늘린 거야. 소통 강화를 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옮겼어. 그럼 부속실장 자리가 비잖아. 네. 그 자리에 이 김현지 비서관을 앉힌 거예요. 보직 이게 이동이네. 이동한 거야.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구군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요게 다 달라붙고 있습니다. 제 과장 아니죠? 요것만 확인하고 과장 아니죠? 종편가면 이건 몇 분씩 다뤄 솔직히? 한 40분 40분 다뤄. 과장 아니야. 내가 얘기하면 과장인 줄 알아. 비중 있게 다. 과장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하게 다루잖아. 그럼요. 맞죠? 네. 자, 그중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네. 다른 건 뭐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심지어 가짜 뉴스를 동원해 가지고 음모론 짚혀 가지고 막 물어뜯거든요.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이 올린 페북이 있는데요. 네. 페북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스북에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에 산림청장이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거다. 이게 사실이면은 사회적 인연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 자, 이게 이 음모론이 맞아떨어지려면 첫 단추 네. 김현지 실장이 신구대학을 나와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첫 단추는 김현지 실장이 신구대학 나와야 첫 단추가 그래도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네. 첫 단추. 김현지 실장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상명대학 졸업했습니다. 경제학과. 내가 한 게 아니야. 매일 신문이 이거 단독 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아예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종편 중에든. 그래서 제가 엄하게 꾸짖었죠. 아주 엄하게. 엄하게 야, 꼬셨어. 너도 이거 뭐 청담도 뭐 술자리 그 정도 아니야? 뭐 좀 확인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 방금 말씀한 대로 팩트가 틀렸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의 정치권에서 출마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자기 출생지, 학교, 지연, 하다못해 부모님 학교까지 싹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분은 출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인사들은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생이고 몇 학번이고 어디께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성남시청, 경기도청, 국회 사무처, 민주당 사무처, 대통령실 제 다 이력서 내가지고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지네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을 더 씌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김장겸은 저 페북을 안 내렸어. 아직도 지금도 안 내렸어. 허위사실 유포로. 그리고 사과도 안 했어. 왜냐? 자기네 지지자들은 저기만 보고 끝내니까. 진실을 보지 않으니까. 저 안 내리고 사과도 안 했어. 뭐 하는 근데 짓이야? 이걸로 그냥 계속 가더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서 맨날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돼? 자기들은 팩트 체크 하지도 않고 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서 막 그렇게 올리면서. 와. 근데 또 창피한 줄 이제 알지. 또 이제 이런 막 의혹을 제기합니다. 과거에 이 김현지 실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시민 활동을 할 때 이 성남시 의회에서 출석해라 해도 절대 안 나왔다. 지금하고 똑같다. 이런 의혹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 본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시의회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시의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김현지 실장을 부를 거면 그 전에 그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감사를 해서 뭐가 잘못된 게 드러나면 그때 참고인을 부르셔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 페북 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지. 댓글은 16개밖에 없네. 너무 너무 영향력 없는 거 아니 아니야? 근데 이게 언론이 워낙 많이 받아가. 언론이. 이거를. 아니 근데 이번 인사의 특징은 다 이미 밝혔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100일밖에 안 됐던 그 기존 조직을 갖다 썼는데 디지털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김남국 비서관, 홍일남 김남국. 직속으로 옮겼고, 홍일남 김남국. 그러니까 옮겼고 직속으로 옮겼고 거기다가 대변인으로 김남준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3급 이하 인사를 담당했던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은 역할 끝났으니까 이제 부속실장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건데 본질은 듣지를 않고 그냥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꿰맞춰서 의혹 제기만 하니까 네. 전 저런 식의 헛발질이 저는 오래 가기는 매우 힘들다. 네. 신뢰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했냐? 대변인실 뭐 기능을 강화하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지 않았어요? 그 기능 강화해주고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뭐가 잘못됐어? 그래. 딱 뭐를 불법을 저질렀다. 뭐 하다못해 뭐 불법 주차를 했다든지. 뭘 잘못했어? 불법 주차하면 씹어도 돼.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야. 그림자라는 거야. 근데 그랬어. 야, 그러면 보좌관이 그림자처럼 안 보여지. 앞에서 나대면 그게 잘한 거냐? 그러면 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왜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다음 아이템 또. 다음 아이템. 40분 하고 야, 한 만큼 했다. 가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김현지 이제 비서관이 아니지 이제 부속실장이지. 부수실장도 이제 비서관급이에요. 김현지 부속실장의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냥 처음에 국정감사 누가 봐도 쟤들이 김현지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대비해서 나가면 돼.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김현지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확 짜지는 거야. 무슨 뭐 문고리냐, 니네가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프레임이 가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했다. 그냥 나가면 돼. 나가서 뭐 얘기하면 되지. 물어보면. 본인도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 물어보잖아요. 이상한 거 물어보는 즉시 국민의힘 더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 또 똥볼 쳤지. 김장겸이 똥볼 쳤지. 산림청장. 김현지가 신구대를 나와가지고 신구대 교수였던 산림청장을 추천해가지고 그 산림청장에 들어갔다. 김현지는 신구대를 졸업하지 다니지도 않았고 졸업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얘 또 이 똥볼 찬다니까 이렇게 가만 냅두면 국회의원 똥볼 차게 돼 있어요. 네.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신구대 출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김장겸이 어쨌거나 보훈 인사다라는.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거나 그건 보건 인사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의원하기가 이렇게 쉬워.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국감에 나가서 질문 답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김장겸처럼 헛발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당에서 왜 이거를 청와대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못 나간다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우상호 수석 이야기 어제 인터뷰는 JTBC인가요? 어디 인터뷰인지 모르겠는데 SBS입니까? 네, 스토브리그인가. 나간다. 부속실장이 뭐 나온 적 나간다. 걱정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 나간다고 했으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 그 진짜 불러가지고 그 얘기했으면 진짜 웃겼겠네요. 신구대 출신 보훈이사 꼽은 거 아닙니까? 저 신구대 안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보훈이사 아닙니까? 진짜 웃겼을 텐데. 처음부터 그냥 다 나가는 걸로 다 잡아놨으면은 김장겸은 그날을 위해서 이거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빼놨겠지. 이상의 카드로 호재인데, 막. 호재. 하는 짓이 아깝네. 너무 빤하니까 그랬던 게 원래 총무비서관은 나와서 비서실장 뒤에 배석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꼬집어서 총무비서관 나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속이 빤히 보였던 거지. 지금 뭐 자기들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문거리네 어쩌니 만사 현통이네 이지라고 자빠졌으니까 아유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뭐 어쨌든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니까 야당이 아마 준비를 많이 해올 텐데 저기가 지금 한참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국정감사 준비할 때 장애투쟁을 2번이나 해버렸거든. 네. 시간도 없어서 아마 치명적이죠. 준비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 건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어요. 나가서 질문하면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은 뭐 박수영이 뭐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 그랬는데 뭐 김현지가 그 얘기할 뭐 이유가 뭐가 있어? 김현주가 알려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 정치인도 아닌데. 네. 뭐 중앙일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변인은 원래 자기 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대변인이 본변인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뜻만 전달해야 되는 거고 참모들은 그림자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김현지 비서관 외에 다른 비서관들 지금 모르죠. 아는 사람 얼마나 아무도 있어요 없어. 지금. 어떻게 알아? 비서관이 한두 명도 아닌데. 신상을 뭘 공개해? 이름하고 재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뭘 더 공개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뭐 학력, 뭐 형제자매, 뭐 종교 이런 거 해야 되나? 몰라 씨. 나온다 가셨으니 그때 물어보시오. 그리고 이것도 웃겨. 야 만일 신구대 나왔다 칩시다. 그럼 신구대 나왔으니까는 그 신구대 교수 출신이 뭐 한 개 올라가면 다 이렇게 연결됩니까?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 그럼 어떻게? 그럼 말이 안 되지. 아니 대한민국에 서울대 나온 관료들은 전부 다 그거 다 아름아름으로 다 그렇지. 친인척 관계 뭐 그걸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산림학과 교수님이 산림청장이 된 거잖아요. 검사가 산림청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저기 산불 나는 거 수사하다가 전문가 돼가지고 산림청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논리로 검사가 다 보면.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검사 시절에 산지관리법 기소 많이 했거든요. 산림청장 자기 후보네. 산림청장 시켜주십시오. 네네네. 아이고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하고 있다. 저는 뭐 국정감사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우상호, 강훈식 앞에 불러다가 자기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국힘이 무조건 깨진다고 봅니다. 어이없이 깨지겠다고. 그리고 김현지 불러서 또 되도 않는 질문하다가 또 두드려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다들 김은지 비서관 그 MBTI 공개하라고 난리인데. 네, 최근에 이제 김현지 그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해가지고 네. 국감에 이제 나와라 마라 이런 게 참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사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에 몸 담고 성남시청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참모인데 이분의 출신 대학까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까? 평론가님? 아니 몰라도 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거는 데다가 김장겸 의원이 뭐 기자 출신의 MBC 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말이요. 또 엉터리 오정보를 얘기하고 보니까 무슨 신구대 출신이고 그거 가지고 무슨 또 산림청장 임명하는데 은사를 또 같은 학교 은사를 산림청장으로 임명하도록 힘을 썼다는 동 어쩌다는 동 헛소리라고 해도 되죠.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출신 대학까지 지금 공개돼 버리게 생겼어요. 네. 공개가 됐어요 이미. 예. 네, 공개가 됐더라고요. 상명대 경제학과 93학번이라고. 나왔다고. 네, 93학번이라고 됐는데요. 사실 좀 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해요? 굳이 제가 안다고 해가지고 김현지 비서관이 무슨 대학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쵸.
근데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상명대 나오기도 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김현지 비서관 대학 시절에 후배들 막 좋아가지고 따라다녔던 후배들도 저도 지금 친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그래서 역할을 김현지 했길래? 비서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꾸러기방이라는 동아리 활동. 꾸러기방? 예,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생 동아리인데 이름이 왜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꾸러기방이라는 게 딱 그 구청장님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전에 성동구 행당동 거기에 이 철거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철거민들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공부방을 대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꾸러기 방을 운영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 명칭도 꾸러기방 네. 이렇게 돼 있던 그런 거고요. 거였구나. 그리고 후배들이 그 꾸러기방 그 주도를 했던 게 김현지 비서관이고요. 네. 굉장히 품성도 좋고 그래서 사람도 좋고 해서 그 후배들이 졸졸졸 쫓아다녔대요. 따랐군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따르고 후배들이 입도 무거웠네. 보니까 지금까지 안 알려진 거 보니까. 네. 원래 미담은 잘 안 알려줘. 그래요? 꼭꼭 숨겨놔. 오늘 그래서 많이 방출했잖아요. 굉장히 친하게 우리 미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선배로 기억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명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아, 학교 다니면서? 네, 그래서 학보사도 제가 찾아보라고 시켜보니까 학보사? 예. 학보에 김현지 비서관 인터뷰도 실리고 했더라고요. 아, 본인 그 대학생 인터뷰가? 네, 예, 예. 뭐라고 실렸습니까? 대학생 유권자위원회 그 상명대 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97년도 대선 때 그때 DJ가 이제 당선될 대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정말 올바르게 이번에 투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일종의 서울에 있는 한 20개 대학생들이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학생 유권자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네. 각 학교별로 위원장을 뽑은 거예요. 이 김현지 비서관이 상명대 위원장을 맡았던 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도 많이 했고 후배들도 굉장히 좋은 선배로 많이 따라다녔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8년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그 지금 들렸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기사로. 성남 시민 그러니까 모임에서. 네. 그러니까 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시민운동에 투신한 거지. 사실 기업이나 간 뭘로 안 거예요. 가고. 예. 그리고 이재명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하고 만나가지고 네. 지금까지 인연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면은 이 사람이 뭐 어디 비서실장처럼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네.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저는 나오면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오히려 할 저는 사람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네. 나오기를 바라는 게 나오면 네. 말을 굉장히 정돈되게 아유, 잘할 것 같아. 굉장히 이런 정도의 잘해요. 이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또렷하고 명료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엊그저께 강훈식 비서실장님께 김현지님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예. 이름이 낯선데 왜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분과의 오랜 인연을 갖고 갔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옆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은 직원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귀담아 듣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저도 직언에서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저만큼 근데 직언을 안 친한 사람한테 직원을 막 해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친한 관계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친할수록 직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린 안 친한 거고. 아니, 구청장님도 사실은 이제 여러 자리를 적재적소에 쓰는 과정에서 보면은 누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에 가면 야, 저 사람은 구청장하고 정말로 친분이 두터운 실세인가 보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3번이나 했으면 나기도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적재적소 뭐 친소가 아니고 네. 정말 그 자리에 맞는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인사이동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그 실력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증명을 정확한 하는 행정을 거죠. 통해서. 네, 예.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구청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제 그 단체 그 정부라고 한다면은 그 예를 들면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의 학력을 일일이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학력 거지. 공개가 예. 의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이 그냥 공직자는 오히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공개를 원하면 뭐 그건 공개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은 더 우선하는 거죠. 우선한다고 네. 보고요.
참고로 저는 그 인사할 때 인사 기록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개개인의 정보가 다 돼 있는데 이걸 보질 않습니다. 아예. 예. 왜냐하면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보지 않고 실제로 일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업무 보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굳이 그 다른 개인 정보를 굳이 알 수 있는 지위지만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하물며 뭐 불필요한 거를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건 조금 좀 선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묻고 싶은 게 김현지 실장이 출시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알고 난 후가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공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왠지 이렇게 숨겨진 사람, 뭐 비선, 뭐 이런 것들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저 국회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비서관들 자리를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자꾸 의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 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채운 거잖아요. 총무비서관 하다가. 근데 저는 그 이동에 있어서 핵심은 김남준 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누군가, 그리고 대통령과 최소한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하면 진짜 아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쵸. 지금 홍보수석도 그렇고 뭐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을 갖고 내밀하게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보 기능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계속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김남준 비서관이 차라리 대변인으로 가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자들한테도 백브리핑도 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의 얘기를 정확하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대변인으로 빠지게 되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진짜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어야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옮겨서 부속실장 맞아요. 자리로 네.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다 잘 알아요. 보니까 지금 김남준 나 홀로 알아. 나 대변인이라고 홀로 지금 외로운 술자리에. 사람이야. 아니요, 술자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술자리에 동안 뵀어요, 진짜? 굉장히 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할 네. 기회가 있었어요. 오, 그랬구나. 예.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하고도 같이 어떻게 생각해? 만났는데 서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그 사람 느낌이 어땠어? 라고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도 했는데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저는 그 당시 인상이 기록돼요. 자기 얘기를 먼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주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뭐 중앙 언론에 있는 모 기자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기자도 똑같은 기억으로 그렇구나.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와서 계속 시원이 우리한테 좀 예.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전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네, 대단한. 그분들은 김정은 기억을 못 의원이 하실지 보니까 모르겠지만. 정원하고 주장님도 모르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대체로 보니까 비선 근데 왜 칭찬이네 기억을 못 보니까. 하시죠? 티가 잘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네.